SK, 베트남을 잡아라. 베트남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SK그룹이 베트남의 빈그룹에 투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본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SK의 동남아 투자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SK의 베트남 투자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뭐 선제적으로 투자를 잘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은 동남아 투자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산그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의 2위 정도 하는 그룹인데요. 올해 이익이 50% 정도 증가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년 만에 배당을 뭐 기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SK그룹은 중국에서도 나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산업이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말이죠. 그다음에 석유 천연가스가 굉장히 동남아에 많이 매장이 돼 있거든요. 베트남을 네. 비롯해서.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시장을 개척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이 투자를 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곳이 빈그룹인데 평론가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뭐 베트남에서 가장 크다 민간 네. 기업으로 베트남에 어쨌든 공산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대 민간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베트남에 직접 주식 투자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전체 시총의 한 21%. 그러니까 우리의 뭐 삼성그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작은 우크라이나 뭐 식품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업 구조를 보면은 유통, 호텔, 부동산, 금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빈그룹이 그 다음으로 어디를 갈까? 이제 제조 쪽에서 스마트폰, 특히 자동차, 통신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빈그룹이 지금 어떻게 되겠냐? 1조 2천억 정도를 이제 증자를 할 것 같아요. 유상 증자를 하게 되는데. 이 3자 배정 형식이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1조 2천억 어치의 주식을 일부 이렇게 주게 될 텐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1조 2천억 원 전체 유상증자 중에 SK가 한 8천억 원 이상은 받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아마 진입을 하는 그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SK로서는 베트남을 전략적 국가로 삼고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왔는데요. 평론가님, 이렇게 SK가 베트남 시장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남아에 굉장히 많은 국가가 있잖아요. 성장률로 봤을 때는 성장할 수 있는 곳이 현재 동남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정도가 남아 있는데 동남아에서도 이 국가들을 쭉 봤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국민성입니다. 특히 국민성 중에서도 뭐 교육열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하고 실제적으로 그래야 뭐 근로자들과 노동 생산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베트남이 거의 1순위에 꼽힙니다. 어떤 분석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SK그룹 정도, SK그룹도 아마 이 많은 국가들 중에서 베트남의 성장률, 성장 전망률을 가장 높게 보고 이제 선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 빈 그룹이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그 평론가님이 잘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빈그룹이라 그러면은 자회사 기준까지 합치면 한 23%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삼성그룹이죠. 근데 이제 그 우연부담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빈그룹의 총수의 동생이 뇌물을 준 혐의로 전격 체포가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이번에 국영 이동통신사인 모비폰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인수 합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이 또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베트남은 또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결국 크게 파장이 또 이어진다면 기업의 어떤 위험부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총수 일가가 뇌물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투자에는 또 영향이 없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하는 거는 뭐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5개 회사에서 SK에서 이미 동남아에 여기 투자할 돈을 지금 또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SK그룹 총수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총수까지도 또 이것이 또 연루가 된다든지 내지는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연루가 되면 상당히 기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은 미치겠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투자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평론가님 앞서서 지금 이번 투자가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베트남 말고 다른 동남아 국가에 SK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나라가 있습니까? 글쎄요, 현재까지 뭐 확정은 안 해주고 있지만 베트남에 조금 집중하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이미 그렇군요. 마산그룹 2위입니다. 마시안에는
한 5천억 이상을 역시 지분 투자를 해 있고 이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업보다는 SK처럼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지분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그렇군요. 가장 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글쎄요. 곧 한 2, 3주 내에는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그룹의 베트남 진출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이슈 살펴봅니다.